여러분, 현관, 화장실, 엘리베이터.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거울들과 마주치고 또 활용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사용된 거울인 만큼 거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10대 때 발표할, 10대 때 꼭 해보아야 할 것, 바로 거울 보기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거울을 봐야 할까요? 별로 보기도 싫은데, 그쵸?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과열된 경쟁 상태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거울을 효과적으로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죠?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분들만 봐도 이쁘고 날씬한데 나는 왜? 이런 마음에 거울을 보게 되면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거울 속의 자신을 부정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개 중에는 외면을 가까운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외모는 여러분의 전부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외면이란 우리들의 생김새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자세, 표정, 몸짓 또한 우리들을 나타내는 외적인 부분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못생겼어요. 이렇게 부각되는 외적 단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 자신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거울을 보게 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단계에서 자신을 다시 멀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시가 있죠? 자세히 볼 수가 없다. 오래 보면 좀 그렇다. 네가 그렇다. 거울 보면 좀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얼굴. 안타깝네요. 키가 작죠, 저분은. 그래요. 어떤 분에게 눈이 작은 것, 저의 경우에 피부가 나쁜 것, 어떤 경우에 코가 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단점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점이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타인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동화 백설공주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난쟁이. 그렇군요. 키가 작아서 공감되시나봐요. 너무 이뻐서. 백설공주. 동화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단 한 사람. 왕비입니다, 여러분. 왜 왕비도 백설공주가 태어나기 전에는 가장 아름다웠다고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백설공주가 태어난 후 그녀는 백설공주의 외모와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게 됩니다. 교훈은 비교하지 마세요. TV에 나온 연예인, 그분들은 저와 다른 사람이에요. 그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저희와 다른 사람이죠? 그런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적 단점을 인정하게 되면 찾아오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외적 장점을 찾게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시가 무엇인 줄 아시죠? 똑똑하네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네가 그렇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외적 장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눈, 코, 입에는 영 장점이 없어 보여도 바라보면 행복해지는 사람, 바로 주위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오래오래 거울을 보다 보면 오래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의 상태, 단점을 인정하고 그 단점 극복할 마음이 생겼고 자신의 장점 또한 찾았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잔잔히 생겨나는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한 번에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 번에 눈에 띄게 늘어난 자신감은 없겠지만 차차 편안해지는 마음과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해 자금 실리 테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관계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문학은 5개입니다. 모두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예, 아니오로 판단하신 후에 그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상관없어 이런 것과 나는 이런 점 고치고 싶어, 이런 점 나쁘다고 생각해, 이런 경우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의 개수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나는 유머 감각이 없다. I have poor humor sense. 혼나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2번, 나는 친구가 유혹을 하면 좋지 않은 일도 하곤 한다. 3번, 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잘 하지 않는다. 4번, 나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편이다. 5번, 나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자, 여기 앞에 있는 분, 자기 스스로에게 엄격한 편인가요? 아니요? 그렇군요. 그럼 그런 점에 대해서 고치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이 하신 지금의 테스트는 바로 자기 자신을 얼만큼 잘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3.4개 정도로 우리 자신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3개 이하로 난 별로 상관없어를 하는 분? 손을 든 분이 계시네요.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 자기 수용력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시고 자기 수용도를 같이 높여보도록 해요. 저희 강의의 제목 더 미러는 공포 영화의 제목입니다. 미국 한 리메이크 영화인데요.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야기입니다. 무섭죠? 전 진짜 무서웠어요. 하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이 제가 아니라 귀신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영화 속 주인공이 아닌 이상 거울 속 모습은 저희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핑계를 지날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또 사랑해줄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제 강의의 꽃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자신에 대한 탐구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도대체 난 잘 어울리는 게 뭐야? 부터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 이거 뭐야? Who am I? 까지. 오셔서 감사해요. 자신에 대한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저희 발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세요. 누구에게? 나에게. 감동했어요. 사실 자신의 가치관과 내적 가치관, 거울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의문, 어떻게 거울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거울은 거울 밖에서 만들어진 내 내적 가치관을 확인시켜주고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득 비치는 거울의 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내적 가치관까지도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거울입니다. 무릇 청소년기의 청소년기의 고민 무엇이죠? 공부기도 하고 외모기도 하고 그렇죠. 직업이죠. 자기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 복잡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못생겼지만 그래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럼 답이 한 번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울 속 여러분들에게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답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들은 거울 속에서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에 대한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울이 보여주는 나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날이 각박해지는 오늘날, 자신의 길을 잃고 헤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거울을 보는 친구들은 많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참모습, 진정한 나를 찾는 사람들은 몇이 않을까요? 무심코 거울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거울의 표면, 그 너머를 볼 차례입니다. 저의 강의의 꽃, The Mirror, Beyond the Mirror, 나로 나아가는 길. 지금까지 정혜정이었습니다.